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다룰 주제.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고심 끝에 한수를 뒀는데요. 예. 친박계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을 한 겁니다. 예.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한 까닭,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자, 이정현 의원 26년 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이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지 않아도 김 대표가 임명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26년 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왜 그런가요? 이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정현 의원을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예.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쳐봐요. 근데 이정현 의원이 앞에 딱 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대통령을 앞에 두고 회의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도 하고요. 제가 예. 볼 때는 김 대표가 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. 이 의원이 당선된 뒤에도 뭐 당선 살해한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당에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요. 예. 근데 어제 저녁 서울에 돌아왔는데도 당 지도부에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. 아, 그랬군요. 예,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당에 나타나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야 한다.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. 그러니까 김 대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? 예, 뭐 청와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무성 대표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인지 또 두 사람이 원래 사이가 좀 껄끄럽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.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. 예. 이 3년 전이었는데요.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었죠. 영남이 막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막 그럴 때 예.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결국 백지화를 시켰잖아요. 그때 박근혜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. 네.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? 김무성 대표였어요. 바로. 이 김 원내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를 굉장히 비난했거든요. 네. 그때 박 대통령 호위무사 이정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개인 사이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네. 보신각 종과 방울의 차이. 그 내용이 뭐냐면요. 보신각 종은 울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울린다. 예. 방울은 아무 때나 딸랑거린다. 그 차이 같다. 동료 의원이 말하면 말한다.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쫓아다니며 시비 거는 몇몇 소위 거물 정치인들 행태는 예. 마치 스토커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딸랑이가 누군가요, 그러면? 김 방울. 대표가 딸랑이가 된 거죠. 아하. 이명박 대통령이 딸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예.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? 절대 안 기분 좋은 나빴겠네요. 거죠. 굉장히 예. 기분 나쁘죠.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청원에 들어간 뒤에도 네.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사이 안 좋으면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명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왜 지명했나요, 그러면? 지명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. 지명하고 싶지 않았겠죠, 사실은. 근데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첫째, 대통령 얼굴 봐서 이건데요.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정현 의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람이겠죠. 왜냐하면 이번에 사지로 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꼭 다시 살아서 돌아와라. 그러면서 눈물바람을 했는데 턱하니 장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.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지고 박 대통령이 힘든 생활을 할 때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어록이란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냈어요. 예. 박 전 대표가 4년 동안 당시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언론이 보도했는지 다 스크랩을 해서 그 책에 담았거든요. 예. 그리고요. 줄줄 그 내용을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. 네. 이정현 의원이 이제 책을 낸 것이었고. 예, 그렇죠. 예. 이정현 의원이.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해도 김무성 대표가 예. 박 대통령을 이렇게 감동시킨 사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? 만약에 배려 안 하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되겠죠. 네. 책까지 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. 대단하죠.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다른 이유 또 뭐가 있습니까? 청와대와 소통 창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예. 김무성 대표가 경선할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그게 요즘에 보면은 립서비스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.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아직까지는 각을 세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권 2년 차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. 예. 앞으로 이제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박 대통령 도움도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. 네.
근데 그러면은 최고위원 중에 서청원 대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서 의원은 패장에 가깝습니다. 이 박 대통령이 이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장까지 가서 사실상 측면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선 후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었습니다. 예. 그럼 누가 그걸 대통령의 입이나 청와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. 결국은 이정현 의원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. 창구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네, 소통 창구 역할. 자,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? 재난재해 대비보험용이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재난재예요? 예. 보험에 왜 가입합니까, 우리?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에 지명한 거는 친박계 달래기용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친박계 공동 책임론을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. 같이 했다. 네. 앞으로 사사건건 친박계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좀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때 김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. 친박계 최고위원에 지명했고 같이 운영했잖아. 난 당신네 얘기들 다 들어줬잖아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예. 나중에 왜 당 운영 제대로 못했냐.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신들과 함께 했지 않냐.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뭐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최소한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의원이 묘한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삿대질할 일은 만들지 않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예. 물론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정치라는 거는 생물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